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 사전. 오늘이 제3강입니다. 제3강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 이 책의 앞에 나오는 독자 제언기에 독자에게 드리는 글까지를 슬쩍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도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이 사전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어느 사전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이 찍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사건 안 사건.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볼 때 동영상 제작도 아이패드 가지고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거치대에 올려놓고 형광등을 켜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볼 때 이렇게 화면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동영상에 이렇게 틀이 꽉 차지 않잖아요. 여백도 남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아니면 이렇게 태블릿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치를 옮겨서 확대해서 보시면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라든가 일반 PC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큰 화면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오늘 강의도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보면은 이제부터 첫 번째 도비라라고 하는데, 책 제목하고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선, 이걸 굳이 일본어로 하면 이재석 노 오모시로이 니혼고 간지지땡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고 제목이고, 그리고 제 소개가 있고, 출판사 꼰지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게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큰 문이 있죠. 도빌, 일본식 도빌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도 그려놓고 막 했는데, 그냥 자신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이 아니라 살려고 애쓴 사람이 무덤이 그런 이렇게 비석이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재밌게 썼습니다. 그냥. 그리고 어찌됐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번역한 딴 책도 나왔는데, 꼰지 출판사에서 굿라이프 굿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본의 유명 수필집 죽음이라든가 삶에 대한 강한 능실한 그 글들 수필을 모아서 번역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요. 대학 도서관에도 많이 팔렸으니까 학생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검색하시면 전제책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전제책으로만 처음에 구상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쉽잖아요. 전제책 같은 경우는 원본만 바꾸고 탑재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종이판 사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한번 책을 내면 그 책이 다 팔릴 때까지 새로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새로 찍는 경우에도 판립 비전이라든가 앞으로 가망성이 있어야지 책을 찍는 것이지, 이렇게 책을 찍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 재고죠. 재고는 다 자기 손해니까. 어찌됐건 제가 죽기 전에는 한두 번 정도는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요. 이런 그림에 아동바동하는 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어 봤습니다. 자, 열심히 재미있으려고 이야기를 많이 넣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일본어의 전반적인 걸 모두 다룰 생각이 아니라 일본어 한자 쓰기 방법, 필순말이죠. 제가 가끔 쓰다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 삼아서 처음에 일본에 귀국한 다음에 이 책을 구상했을 때는 한자 필순 사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가장 글씨 쓰는 게 위대한 기술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순서에 바른 순서로 예쁘게 그리고 써보자라는 그것이 이 이재덕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 사전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일본어 한자,
한국어 한자, 중국어 간체자, 대만 번체자까지 두루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 뒤에 부분 대만 번체자라든가 중국 간체자는 제 힘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렁설렁한 부분 많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 책에서 뭘 다루고 있느냐를 조금 이렇게 선전하는 겸 이 앞에 좀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은 부스 완전 해설이 있습니다. 저번 얘기도 했지만은 부스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필순에 대한 얘기도 다음 강의가 그건데 일본어 한자 쓰기에 필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렇죠?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더 있습니다. 이 순서는요. 근데 가장 공인된 거 일본은 1번, 그리고 뭐 대만도 조금 다르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뭐하냐? 일본어 교육용 한자는 포함한 사용 한자가 2136자가 있는데 일본어 한자는 이것만 배우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진짜입니다.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다른 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2136자가 아니라 2581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된 글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 사용자는 겹칩니다. 한국어 한문 기억력 기초 한 1800자가 있죠.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한 4, 6, 7 정도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글자들은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일본어 한자 공부도 되지만 한국어 한자 지금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공부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국어 간차 같은 경우는 간체자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맞죠. 이렇게 글자 부분에 적어 놓았고 간체자를 슬쩍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간체자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어 공부, 한국어에서 한자 가지고 있는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공부해서 한국어 구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글꼴, 우리도 지금은 전부 해서죠. 일반적으로 명주체라든가 전부 해서인데 그 해서체 그걸 인쇄글꼴입니다. 해서란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행서, 자 행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붓글씨라든가 쓸 때 쓰는 글씨입니다. 조금 흘림이 있죠. 그리고 초서, 이거는 흘림체 글꼴 있죠. 흘림체 글꼴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요. 간단하게 볼까요? 자, 예를 들면 간자예요. 세길 간자인데 세길판에 대한 뜻이에요. 간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아까 말하는 해서 인쇄글꼴입니다. 명조체라든가 고딕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행서입니다. 우리가 붓이라든가 연필을 가지고 쓸 때 이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게 초서입니다. 막 흘려 쓰는 거죠. 자, 초서 같은 경우도 그냥 마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자를 쓰지 않는 우리가 그걸 배울 의미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스승들 일본인 선생님들이 이제 연하장이든가 보내면 엽서를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같은 연하장이 아니라 엽서에 이렇게 붓으로 오필로 쭉 세로 쓰기,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쓰기를 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경우에 초서를 쓰시는 선생님이 가끔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배우신 거죠, 일부러요. 자, 한국에도 저희 고등학교 저희 스승님 계시는데요. 스승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선생님도 한자를 정말 또 그렇게 잘 하시는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습니다. 써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존경심이 2배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흘림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흘림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이렇게 느낌이 좀 옵니다. 자, 그렇다고 막 써지는 건 아니고요. 더 전문적인 이 초서 흘림체 글꼴을 공부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는 이런 책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들에는 각 글자들의 탄생의 비밀, 여기 자원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자원. 자원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 글씨, 글씨의 원, 그죠? 근본, 바탕, 어디서 이 글자가 왔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설문해자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과거 일본 한자 기원에 대한 바벨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자, 요새는 그 안에도 틀린 게 있다고 막 지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하여튼 자, 각 글자의 탄생 비밀 자원풀이도 넣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페이지요, 213페이지 니야크 13페이지에 으뜸 원자가 있습니다. 일본어 가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요.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 원래 모습이거든요. 점점 다듬어져서 지금의 모양이 된 겁니다. 간단히 읽으면 원은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 이 모습이 무릎 꿇고 앉은 사람 모습이에요. 이게 다리 같죠? 자, 그리고 위에 두 이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뜻을 넣었냐? 우두머리, 원래 으뜸 등일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해서 추정해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책들에 나온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가장 합리적인 거를 올려놨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자원 풀이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용 일본어 교육용 한자에는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닌 것도 많이 넣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허풍을 떨었는데 일본어 한자 공부의 결정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진짜를 물어보죠. 조금 지나친 거 아니야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도 글자 여러 이것저것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확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목차도 슬쩍 보면 자, 우리는 예전에 편집하는 사람들은 자, 목차란 말은 일본어다. 그러니까 목차를 쓰지 차례란 한글을 쓰자. 근데 저는 너무너무 웃긴 얘기예요. 예전도 생각했어요. 목차라면 일본어 한자예요. 목은 목그, 차는 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목차의 를 나타내는데 이 차례란 말 자체도 한자예요. 그렇죠. 대신 일본에 없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일본에 만드는 한자어는 노고. 한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차례란 말은 마치 순수한 한글인 것처럼 이걸 써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매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차례도 쓰고 목자수 아무거나 쓰십시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4페이지에 한자 사전 보는 법, 여기가 4페이지입니다. 왼쪽이. 그다음에 독자 여러분께, 그다음 필순의 원칙, 부수 완전 정보, 그리고 여러 한자 성분들이 있는데 구성 성분의 필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요주의 한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글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방향, 못 쓰는 방향. 한자는 글씨를 쓸 때 예를 들면 한자를 쓰죠. 여러분 이거는 일본어 신자체입니다. 쓸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못 쓰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간단해요. 12시가 있으면 9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근데 전부 다 이쪽에 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한자어휘들. 예를 들면 오를 가자가 있는데 가에서 일본어 한자에서 수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수거를 제가 무슨 생각으로 골라놨을까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한자어휘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휘 만든 방법. 일본의 유명한 그 학자 2명의 학설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다듬고 해서 간략하게 두 페이지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생각난 거, 제 의견들도 있고 재밌을까 싶은 거, 부터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재밌도록 정말 재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사서 읽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읽기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많이 사서 읽으시라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됐건 그 다음에 45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 이 책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자 676쪽에는 뭐 일본어 한자와 한국어 한자의 다른 점이라든가 좀 모양을 바꾼 게 있죠. 그런 것들 지적해 놓았고, 그리고 한자 글자 만드는 6가지 구성 원리,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니까 가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글꼴 디자인 차이에 따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필슨의 원칙이 있지만 다시 보아도 좋을 것이라든가, 간제자, GNT자라고 중국 발음은 훨씬 더 잘해야 되겠죠. 자, 저는 문해안이니까 간제자의 이해 및 쓰기 정도는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찾아보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본어 히라가나 순 이으에오 순을 찾아보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한자 신체체를 만들 때 원칙 이런 걸 제가 자료에 찾았습니다. 일본 한 친구들은 이 옛날에 구자체, 번체자죠. 그거를 어떻게 신체체로 만들 때 어떤 규정을 적용했을까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도무지 못 찾고 있다가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인용해 놓았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는 한자 글꼴 관략하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지금 번째처럼 복잡하게 썼을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선왕조실록 안에서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사대주의, 한자에 무슨 정통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식의 그런 개념이 조선왕조실록 속에서도 뭔가 쉽게 써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간략한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자모음순으로 찾아보기가 있고,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이용한, 그리고 참고문헌을 적어놨습니다. 한 페이지 걸쳐서 작은 글씨로. 그 참고문헌에 올라있지 않는 부분들은 본문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인용이. 자, 그리고 총 획순으로 홍액으로 찾아보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어하고 일본의 한자 검정 시험 그 급수별 한자, 그리고 뜻감을 적어놨고, 그리고 일본어 한자의 임명용 한자, 그리고 일본어 한자에서 관용적 읽기가 있는 어휘라고 했는데 숙자운, 주크지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측 자료들, 공개된 자료에서 전부 다 싣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어 뜻과 그리고 읽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강의한 한자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 사실은 결론은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가 왜 어렵냐 하면 요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같은 부수를 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더 복잡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맞닥뜨려서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한자의 정오표는 제가 아직 준비 중인데 카페, 꽃잎출판사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검색해도 잘 안 뜹니다. 거기에 이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강의에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이제안을 보는 법이 있습니다. 이재석의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 사전을 요 글씨를 다 놓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왔어요. 편집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이죠? 15번 더하기 K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특별히 강의 안 해도 괜찮은데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표제어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글꼴을 썼는데 MS 명조 아니면 코즈카라는 그 명조가 있어요. 코즈카 명조를 써서 코즈카가 아니구나 이거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명조 글씨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조 MS 명조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스탠드한 인쇄 글꼴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일본어 한자죠. 일본어 한자의 소리, 음입니다. 이 영자인데 우리는 영화영, 꽃영 하는데 이 영에 해당되는 일본어 A입니다. 자, A니까 A, B, C, D 그게 아닙니다. 3번은 이 글자의 획수입니다.
하나, 둘, 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 아홉 회.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4번 있죠? 한자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쭉 적어놨습니다. 이 영자 같은 경우는 번영하다처럼 도시가 번영하다 해서 번영하다는 일본은 사카에르입니다. 그래서 앞에 검정 부분이 어간이고 그 다음에 에류가 어미입니다. 어미란 말은 뭐죠? 문법상 활용한다는 얘기죠. 활용하는 부분, 바뀌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자 일본 상용 한자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고 그리고 교육용 사라고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본 교육용입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초등학교 4학년 교육용 배당 한자입니다. 그리고 한자 검증은 7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을 가겠는데요. 6번은 우리 말한 행서 글꼴입니다. 부시라든 연필을 쓸 때 저는 제 글꼴이 이 정도 비슷한 일상적인 글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은 초서, 흐림체 글꼴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의 글자, 스탠다드 글자는 획순이라든가 필순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8번에 있는 경우는 중국어 간체자입니다. 자, 영자 같은 경우도 우리는 위에 불화가 머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 부분을 풀처머리에 바꿔버렸습니다. 중국도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중국의 근대화보다도 이 번째자를 간체자로 만든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중국의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체자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만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8-1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중앙인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용 한국어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입니다. 배당한 거죠. 그다음에 14핵은 번째자입니다. 4급도는 한국 원문에서 하는 주관하는 있죠. 한자 시험. 그 검정 시험에 해당 읽기 급수입니다. 그리고 11번이 해당 한자의 한국어 표준 훈음입니다. 그리고 표준 훈음 외에도 다른 이 훈음을 단 경우도 같이 몇 개를 다뤄놨습니다. 이건 꽃영이라고도 하고 영화영이라고 하는데 영화를 누리다 할 때는 뭐죠? 아주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번창하고 번창도 한자고 그래 답답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것도 할 말은 사실 많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화영 하는 거예요. 자, 지구가 뭡니까? 라고 구가 뭡니까? 지구에서 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지구의 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 어쨌건 이런 사실은 뜻 같은 경우도 영화영 할 게 아니라 뭔가 더 순수한 걸 쪽 아니면 뭔가 쉽게 이렇게 와닿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 10번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어 간체제 필수입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도 편저자가 여러 가지 적어놓은 글들입니다. 느낀 점 그리고 뭔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 상식들 그런 것들입니다. 가능하면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13번은 그렇죠. 요 빨간 부분인데 이 책에서 빨간색 이 팬톤 번호가 있었는데 색상 번호가 있어요. 별색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일본어 신자체 필수입니다. 그리고 14번이 해당 한자의 수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본문하고 좀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3번은 번째자, 한국어 한자, 대만에 쓴 글자죠. 그 정제자. 우리가 정자란 말에서 뭔가 커다란 이렇게 얽매임, 이게 고른 거라든가 바른 거라든가라는 그런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번째자를 우리가 쓰는 순서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위로 가보시면 이렇게 빨간 상자에 이렇게 있죠. 각 글자마다 있는데 보시면 이 K라고 적어놨는데 이 글자가 해당 페이지에 있는 글자고 표제 글자고 바로 밑에가 학습 순위에서 이 영자의 다음으로 글을 못 짜거든요. 그러다 말할 때 오류라는 쓸 때 말한 거예요.
그 글자를 적어 놓았고 그 글자가 다음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것인가를 바로 밑에 적어 놨습니다. 602쪽. 그리고 페이지 왼쪽에는 뭐죠? 아니죠. 글자 쪽, 죄송해요. 여기에 오자가 실려 있는 쪽을 224쪽입니다. 그리고 오자의 학습 순위는 제가 매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602번이고 2이고 601이가 바로 0자입니다. 이런 걸 보시고 가장 1번의 윗상자 340쪽에 있습니다. 이 글자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에서 쭉 공부해 나가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 해당 글자들을 또 적어놨는데 그리고 밑에 각 글자의 부수를 적어놨습니다. 부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사실은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는 일본어 한자 공부를 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놓았고 그리고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한 거에 설명을 쭉 적어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대를 쭉 해놓고 멈춰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자, 독자 지연계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작은 제 나름대로 시를 적어놨는데 가장 처음에 일본 한자의 필승 저도 헤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책을 내려다가 점점 분량이 늘어나서 1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건데요. 자, 독자 여러분께 대한 얘기를 쭉 적어놨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놓을까요? 그러면 확대를 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찾아보시면 다 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글 서자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몇 가지 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필순하고 일본어 필순이 좀 다릅니다. 일본 한자 필순이. 자,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읽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필순의 원칙을 잠깐만요. 필순의 원칙이 몇 회에 걸쳐서 논한다고 했죠? 필순의 원칙은 한 2번 정도인가요? 3번, 2번, 3번 정도면 2, 3회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자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자를 이렇게 뜻도 모르고 하는데 필순을 공부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뜻을 새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원칙들만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실력이 쌓였을 때 다시 한번 펼쳐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적혀 있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필순의 원칙을 2회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그리고 이제 주말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죠. 시험 다 잘 보고 좋은 결과 얻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